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기이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주로 할머니들 사이에서 전해졌는데 특히 여름밤 무더위로 잠 못 이루는 날의 귀신 이야기 대신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했다. 마을의 끝자락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다. 이 저택은 이미 수십 년째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 불렀다. 집 자체는 매우 웅장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락해갔고 잡초와 숲이 집 주변을 집어삼켜기 시작했다. 여름 방학이 되면 마을의 아이들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 저택 주변을 서성이곤 했다. 그중 가장 용감한 무리로 알려진 3명의 아이들 지훈, 명석, 그리고 수진이는 어느 날 저녁 무모하지만 저택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해가 저물 무렵 아이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저택의 정문을 밀고 들어갔다. 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는 아이들의 심장을 더욱 쿵쾅거리게 했다. 어둠 속에서 집안은 기묘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먼저 안으로 들어간 지훈은 손전등을 켜고 황량한 거실을 비추었다. 낡은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바닥은 이 집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거실을 지나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복도의 끝에 있는 문을 열자 오래된 계단이 위층으로 이어져 있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이들의 귓가에 끼익거리며 울려 퍼졌다. 위층에 도착한 아이들은 각각 다른 방을 살펴보기로 했다. 지훈은 왼쪽 끝 방으로 들어갔고 명석은 중간 방, 수진이는 오른쪽 끝 방으로 들어갔다. 지훈이 들어간 방은 오래된 서재로 낡은 책들이 가득 찬 책장이 있었다. 그는 책장 사이를 살피다가 한 권의 오래된 일기를 발견했다. 일기는 이 저택의 이전 주인이 쓴 것이었다. 일기에는 이 집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저택에 살던 가족은 어느 날부터인가이유 모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밤이 되면 누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은 환청에 시달렸다고 한다. 가족들은 하나둘 미쳐갔고 결국 이 집을 떠났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수진이가 들어간 방은 오래된 침실이었다. 침대 위에는 낡은 인형이 놓여 있었는데 수진이는 그 인형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마치 인형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소름이 돋았다. 수진이는 인형을 피해 방을 나서려던 순간 인형이 갑자기 뚝뚝 소리를 내며 고개를 돌려 수진이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놀란 수진이는 뒤로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명석은 중간 방에서 오래된 피아노를 발견했다. 피아노는 아주 낡아 보였고 아무도 건들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도 치지 않은 피아노 건반이 하나 눌리는 소리가 들렸다. 명석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했다. 하지만 곧이어 피아노 건반이 하나둘씩 저절로 눌리기 시작하더니 마치 어떤 멜로디를 연주하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명석은 바로 방을 뛰쳐나갔다. 3명의 아이들은 전부 복도로 다시 모였고 서로가 겪은 일을 숨가쁘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이런 이상한 경험을 하고서도 그냥 돌아갈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이들은 가장 으스스한 느낌이 든 저택의 다락방에 올라가 보기로 했다. 다락방에 올라갈수록 바람소리가 크게 들렸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다. 다락방 문을 열자 쏟아져 들어오는 먼지 속에서 그들은 낡아서 알아볼 수 없는 사진 한 장을 찾았다. 사진에는 한 가족이 찍혀 있었고 그중 한 아이가 지금까지 이 저택을 지배하는 불길한 존재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소리는 저택의 입구 쪽에서 점점 가까워졌고 누군가 걸어오는 것처럼 들렸다. 다급해진 아이들은 황급히 다락방을 빠져나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려오는 도중 발 아래 계단이 무너지며 명석이 아래층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곧 공포에 휩싸인 채로 일어선 순간 저택의 문이 저절로 열리며 바깥에 달빛이 실내를 밝혔다. 아이들은 그 순간을 틈타전력 질주하여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는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동안 이 사건은 아이들 사이에서는 비밀로 남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마을의 어른들에게 소문으로 흘러갔다. 이를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저택을 강하게 기피하게 되었고 저택은 점점 더 숲속으로 사라져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집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의 전설로 남아 용감한 아이들의 무모한 모험으로 기억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 끝자락에는 낡은 저택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저택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그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길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린다고 했으며 밤이 되면 창문을 통해 어렴풋이 빛이 새어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해 여름 도시에 살던 혜미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작은 시골 마을인 이곳으로 잠시 내려와 몸과 마음을 쉬고자 했다. 마을에 오래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호기심이 많던 혜미는 이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직접 그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그녀는 그 경고를 무시했다. 어느 날 밤 혜미는 몰래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은 오래되어 외관이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지만 내부는 생각보다 잘 보존되어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먼지 낀 공기 속에서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핸드폰 불빛을 이용해 저택의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황폐한 모습이지만 이상하게도 바닥은 어딘가 최근에 닦인 것처럼 깨끗한 구석이 있었다. 혜미는 거실과 식당을 지나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발견했다. 2층으로 올라가던 그녀는 갑자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느껴졌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희미한 바람소리만 들릴 뿐 심장이 쿵쾅대는 것을 진정시키고 그녀는 조심스레 남은 계단을 올랐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들이 늘어서 있었다. 문들이 조금씩 열려 있었고 각 방마다 다른 느낌이 감돌았다. 그녀는 하나의 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방 가운데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고 먼지에 덮여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피아노 뚜껑이 열려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피아노 건반에 사람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갑자기 혜미는 등 뒤에서 현기증을 느꼈고 무언가가 자신의 바로 뒤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고개를 돌려보았을 때 또 다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방들을 탐색하며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어떤 방에는 사람의 것이 아닌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고 또 다른 방에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환청이 들렸다. 마지막 방에 도착하자 그녀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강한 냉기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결국 그녀는 그 방을 열어보지 않기로 하고 뒤돌아 다시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돌아가는 길은 들어올 때보다 더 무거웠다. 발길이 무거워질수록 숨이 가빠졌고 이상하게도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듯했다. 저택을 빠져나와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전까지 그녀는 자신이 그 공간에 갇혀 있다는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혜미는 집에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저택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며 쉽게 믿지 않았다. 결국 저택의 전설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그날 이후 혜미는 또렷한 꿈속에서 다시 그 저택을 방문하곤 했다. 매번 깨고 나면 땀에 흠뻑 젖었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꿈속의 마지막 방이문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을 평생 잊을 수 없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밤을 지새우게 만드는 무서운 이야기나 공포 썰이 회자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현실과 상상의 경계에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한번 긴 공포 이야기에 빠져봅시다. 어느 여름밤 서울의 외곽 지역에 사는 한 청년 태미는 자정을 막 넘긴 시간에 친구들과 놀다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평소 같으면 버스를 탔겠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막차도 이미 끊긴 터라 어쩔 수 없이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집까지는 무려 40분이 넘는 거리였으므로 발걸음을 서둘러야 했다. 태미는 길을 가며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평소엔 잘 가지 않는 지름길을 택했다. 그 길은 오래된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좁고 긴 골목길로 그곳은 낮에도 좀 음산한 느낌이 들곤 했다. 길을 걷던 태미는 문득 주변이 너무 고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발자국 소리조차도 전혀 들리지 않았으며 마치 귀가 멍멍해진 것 같았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이어폰을 빼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골목 양쪽의 일직선으로 나 있는 집들 사이로 평소엔 보이지 않던 한 건물이 눈에 띄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지 말았어야 하는 장소였다. 증축해 새로 지은 건물처럼 생겼지만 그 주변은 오래되고 허름한 집들뿐이었기에 그런 곳이 있을 수 없었다. 태미는 그 집을 유심히 쳐다보며 지나쳐가려 했다. 그런데 순간 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그 집 안에서 들려왔다. 분명히 외부에서는 들릴 수 없을 것 같은 희미한 소리였지만 태민의 귀에는 너무도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고민했다. 이대로 지나칠지 아니면 확인해볼지를 두고 말이다. 결국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긴 태미는 그 집의 대문 앞으로 다가갔다. 이상하게도 대문은 열려 있었고 안쪽으로는 약간의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오래 방치된 것처럼 지저분했지만 그와 동시에 최근까지도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들이 역력했다. 땅바닥에는 누군가 남긴 발자국들이 있었고 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태미는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진 속에는 이상한 것들이 있었다. 어느 한순간 무언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사진 속 인물들은 그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어딘가 익숙했다. 그가 그들을 어디서 봤는지 곰곰이 생각했을 때 전신의 소름이 돋았다. 인터넷의 실종자 게시판에서 분명히 본 얼굴들이었다. 그때 갑자기 집안에 불빛이 꺼지며 누군가의 발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태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등 뒤에서 서늘한 느낌이 밀려오고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도와줘 하는 작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그것은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고 아까 들었던 웃음소리의 주인과 같은 사람이었다. 태미는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어떤 기척이 그를 쫓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뒤돌아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미친 듯이 달려 이미 익숙한 대로로 돌아왔다. 동이 트기 직전 그는 집에 도착하였고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그 골목길을 다시 가지 않았다. 그리고 익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경험을 올렸다.
그 후 몇몇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갔지만 그 이상한 집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태미는 여전히 그날 밤에 이를 잊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다음 즈음이었다. 그가 인터넷에서 자신이 남긴 글을 찾아보던 중 그 이야기 아래 달린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당신도 우리와 함께 있을 거예요. 곧 태미는 그날 이후로 인터넷에서 그 썰을 지웠지만 마음 한구석엔 언제든 자신이 그 집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